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월동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제는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계좌에는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그분이시죠.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 불패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날이 너무 추워지고 있어요. 위원님 좀 월동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월동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네, 앞으로 건강도 더 챙기셔야 되고 또 날이 너무 추워졌기 때문에 주말에 좀 바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김장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김장을 하신다고요? 우리 집은 김장을 해요, 매년. 그러시구나. 놀러 가도 됩니까, 위원님? 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면 일을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볼게요. 날이 추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돌아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예탁금이 굉장히 늘었다고 역대 최대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12월까지 우리 시장 어떻게 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을 보면은 지난달 말에 뭔 일이 있는지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그렇죠. 또 물어볼게요. 지난달 말에 뭔 일이 있었죠? 지난달 말에 저 정확히 기억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했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님? 시장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헤드앤숄더의 완성이다. 네. 저점을 점점 깨고 내려가서 불안하다. 네. 아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난달 말에 많이 있었어요. 뭐 팬데믹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11월 달은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기억하세요? 수급이 좀 달라졌을까요, 위원님? 수급이 많이 달라졌죠. 네. 맞췄다. 네. 외국인이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달라졌나. 11월 말, 10월 말까지 외국인은 25조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달 들어서 정말 꾸준히 매수를 해서 오늘까지 5조 4천억이 들어왔어요. 한 달도 아직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살까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냥 베타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이 주류예요. 미국도 요새 액티브 자금은 잘 없어서 네. 자산 자산 분산인데 그동안에는 미국 의회 이머징 국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의 성장이 예전보다 못해요. 그다음에 금리도 못 올려요. 그러면 자본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데 네. 아마 그게 내년도에는 이머징 국가 3국, 대만과 한국과 중국이 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만에 이미 대만과 중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네. 이달부터 이제 대한민국에도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외국인 자금은 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자금이 아니야. 팔아도 계속 팔고 사 들어와도 계속 삽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 때 올해 25조를 넘길 때 통상 외국인은 25조에서 30조를 팔면 그게 거의 클라이막스였어요. 네. 올해는 좀 짧게 한 위기 이후에 한 6,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과거에 이제 2000년 중반에도 한 3년에 걸쳐서 그 정도로 팔았고 그때는 정말 많이 팔았죠. 그다음에 2000년 중반에도 그 정도 팔았어요. 네. 근데 통상 그렇게 판 다음에는 그대로 다시 들사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은 대한민국 주식의 최대 주주는 외국인이에요. 10월 말에 30% 저스트 지분이었는데
이게 30%에서 40%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마 내년도에 올해 판 거 이 추세라면 뭐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25조를 다 채울지 몰라요. 네. 거기다 더해서 이제 개인 동학개미의 자금이 예탁금이 계속 들어오죠. 네. 65조. 이달 들어서 예탁금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냐 하면은 11월 5일 날 예탁금이 51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65조니까 2주 사이에 14조가 들어왔어요. 특히 11월 16일은 6조 들어오고 어제도 2조 들어오고 무슨 뭐 조가 이게 개인 자금인데 네. 개인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돈이 없나 봐요. 예. 개인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비수익성 자산, 은행의 이제 비수익성 자산 이자 전혀 없는 예탁금이 예치금이 1,000조가 있어요. 1,000조가. 그러니까 국내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안전자산이 없는 거죠. 금리를 주는 데가 없으니까. 네. 이제 위험하지만 예전에 위험을 선호하지 않았던 자금들도 제로금리는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은행에 맡겨놓느니 일부 와서 삼성전자 살까? 그러면서 오는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라서 성향이 이제 이런 자금들은 되게 안정적이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신용대출을 좀 규제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끌어모아서 신용대출을 받은 자금이라면 좀 급한 자금이 들 거고요. 아, 네. 아유, 연말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라도 주식을 넣어야겠다고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온 자금이라면 좀 여유 있는 자금이죠. 이것도 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요.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자금층이죠. 외국인도 사지만 개인도 산다면. 네. 그렇게 본다면 지수는 뭐 안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제가 뭐 누차 얘기했던 3,000포인트를 넘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됐는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수급으로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외국 시장에 비해서는 싼데 여전히 한국 시장이 그동안 계속 저평가를 받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 밸류를 히스토리컬로 보면은 이젠 절대적으로 싼 구간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간다면은 아마 이제 유동성 플로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택받을 만한 시장인지 성장성에 있어서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공장 가동 못하고 다 셧다운돼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또 얘기지만 중국, 대만, 한국밖에 없어요. 네, 세 나라뿐이네요. 네, 그래서 공급 서플라이 공급 체인이 다른 쪽에서 못하니까 이제 이 세 나라가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수출 증가율을 보면 놀랍죠. 대단히 놀랍게 30%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유형의 요인이고 자산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가격이 없습니다. 상대 가격이에요. 어디 가격보다 어디가 유리하면 이쪽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자산이 충분히 비교 우위에 있을 만한 자산 시장이고 외국인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 자금은 제법 한 플레이와 더불어서 유지된다고 보면 아마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위기 이후에 제가 편안한 국면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8월부터 조금 힘들다 그랬고 다시 한번 좀 편안한 국면이 오지 않은가. 투자를 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이 편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비싼 가격에 들어오면 더 힘듭니다. 지금 가격에 들어오시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을 좀 분명히 세우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와서 너무 시세만 쫓아다니지 말고 네. 지금 시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한데 그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갖고 가면은 적어도 내 순서가 오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기다리면은 적어도 은행 금리가 지금 뭐
1%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로죠. 그런데 뭐 은행 금리에 몇십 배 날 수 있는 지금 시장이니까 자신 있게 들어오십시오. 편안한 시장입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앞으로 좀 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것 같다라는 팁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지금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계신데요.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거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토요일 날 김장을 하시고 일요일 날은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라인 강연회예요, 위원님.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인가요? 어떤가요? 이제 뭐 제가 주제를 항상 이제 미리 정하기보다는 그시그시 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장을 좀 올바로 접근을 하자. 왜냐면 자꾸 까먹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6개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새롭다 그러시고 그래서 주식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주식을 자꾸 새로운 거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주식은 같은 현상이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내 걸로 만들기까지는 아마 몇 년을 들어도 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 주식 투자를 접근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일요일 날 또 오후 6시에 무료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으면요. 저희는 투데이 이슈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2개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저평가 배당, 자회사 실적 부각, 대형 지주사가 상승에 시동을 건다는 이슈랑요. 또 언택트 대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평가 그리고 배당주, 자회사 실적이 나오는 이런 대형 지주사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오늘만 봐도 뭐 롯데지주, SK, GS, LG 그리고 한화, CJ까지 국내 대형 지주사가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찬바람이 부니까 배당주가 또 오르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순환매 관점인데 네. 지주회사는 항상 좀 핸디캡이 있습니다. 지주회사라는 거는 이제 90년대 순환 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사업회사를 분리를 합니다. 그 인적 요새 막 계속 나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 갖고 있었는데 지주회사 지배회사를 만들어 놓고 사업회사를 떼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실적을 이제 반영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사업회사도 한번 카운팅을 하죠. 그런데 이 지분율만큼 지배회사가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하니까 이게 더블 카운팅이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더블 카운팅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지분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제 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슈는 지주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대주주가 주가 오르는 걸 선호하지 않는 대주주가 많습니다. 그러냐면 그 지주회사는 이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목적으로 돼 있는데 이 주가가 오르면은 이건 어차피 이제 상속을 해야 될 또 자산이기도 해요. 그런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주회사는 대개 보면 PBR이 되게 뭐 굉장히 낮습니다. 1 위에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삼성물산 정도. 대체적으로 뭐 0.7에서 0.3 뭐 이 정도에 깔려 있고 0짜리도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안 올라가느냐? 이제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주주는 굳이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또 배당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사업회사를 통해서 이미 이제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다 돼요. 급여 충분히 받죠. 뭐 업무 추진비 카드로 다 쓰죠. 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뭐 주가 오히려 오르면 불편해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썩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벗어나려면은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같아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배당이에요. 네. 그래서 지주회사가 배당이 높다래지만 뭐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굳이 배당을 통해서 소득 보존을 원치 않기 때문에 뭐 배당률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지주회사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가 움직이는 게 글쎄요, 제 눈에 뭐 대단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정말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회사들 매각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뭐 요새 보면 맨날 그 자리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오히려 더 빠져 있죠. 그래서 글쎄 오늘 이 이슈를 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주회사가 딱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큼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만 롯데지주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죠. 그런데 롯데지주는 아마 그 이제 사업회사를 이미 다 분할을 해놓고 아마 이제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제 아직까지 지주 작업을 견고히 하는 중이고 이쪽에 사업을 붙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순수 지주회사보다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의 탄력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지주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지주회사가 매력적이다. 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주사 관련해서는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이 대주주들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몰랐던 포인트라서 네.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삼고 계시다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해주셨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서 수급 측면에도 이들 지주사에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주가 상승을 이끈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수급과 함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만약에 좀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사항까지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다음 이슈가 좀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또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주들이 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형주로 불리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오늘 엇갈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셨을 때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희비가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뭐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늘 하루 주가를 봐가지고 카카오 보합, 네이버 0.18 플러스. 그리고 최근 주가도 글쎄요, 뭐 한 3% 남짓들? 그러니까 변동이 없죠. 카카오도 뭐 32만 5천 원에서 바닥에서 이제 카카오가 조금 더 올랐는데 아마 카카오가 조금 더 오르는 거는 이제 카카오는 IPO 이슈가 계속 나오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됐고 좀 있으면은 또 카카오뱅크도 이제 또 IPO를 해야 되고요. 네. 그동안 깔아놓은 것 중에서 카카오가 좀 IPO 활동이 좀 더 많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플랫폼 기업인데 이 두 플랫폼 기업이 특히 언택트 시절에 올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놀라웠죠. 네. 사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하기도 했지만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차별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아마 이런 성장은 추세적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린다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예요. 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네이버도 46조, 카카오도 32조 이런데 이제 해외 플랫폼 기업 대비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 비쌉니다.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 퍼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요. 지금 아마 보면 한 80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카카오는 작년에 적자라서 카카오는 안 나오는데
포워드 포로 보면은 55배예요. 포워드 포로. 그러니까 네. 이게 싸지는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올라갔냐면 올해 주가가 100%씩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이 올라갔지만 이익이 100%씩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100%씩 올라갈 거냐?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식 특히 대형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시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런데 올라가서 이 따라잡을 때도 이게 따라잡아도 좋은 가격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은 계속 할 거예요.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는 일들이 이제 처음엔 그 검색이었는데 요새는 검색을 안 하죠. 그걸 바탕으로 한 커머스, 그렇죠. 네이버 쇼핑 같은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을 하면은 플랫폼 수수료로 3 내지 5% 수수료를 떼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이 무섭다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같이 공이 IT 기술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이게 무형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빅데이터가. 네, 무형 자산이 재무제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네. 비싼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산인데 자산으로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자산화시키면은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해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좀 꽉 안착돼 있고 규모가 훨씬 크지만 거기 밸류에이션은 한 30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올해 네이버나 카카오는 확실히 올해 100% 주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가격 매력은 그렇게 썩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네. 과연 이 인터넷 기업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적 관점에서. 투자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더 빨리 올라갈 종목을 찾잖아요. 그렇죠. 같은 기간 내에. 예,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이 성장세가 네. 올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이걸 재무 추이를 보면 그동안 카카오는 깔아놓고 정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맨 그 자리였는데 네. 뭐 보시면은 뭐 2005년에 300억부터 쭉 해서 1000억, 1600억 계속 그러다가 작년에 2천억 올라오다가 올해 4천억 가고 내년에 7천억 가고 후년에 1조 6천억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 동력으로 깔아놨던 게 이제 모빌리티와 웹툰과 파이낸스와 네. 뭐 특히 카뱅 이렇게 올라오면은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이익이 점프돼서 막 달려가는 게 맞는데 이 주가 속도와 이익 속도를 한번 잘 조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와 같은 상승 속도로 가기는 조금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맞물려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맞는데 좋은 기업과 제 이제 주식 불패방의 타이틀이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좋은 기업인 것뿐만 아니라 싸게 싸게도 사야 사야 돼. 된다. 주식은 네. 기본적으로 싸게 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좋은 주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산다는 거는 바닥에서 100%, 200%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 거기서 또 올라가는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성장이 이제 새로운 기업들, 뭐 신약이 개발됐다거나 네. 뭐 수소처럼 없던 기업이 막 점프를 한다거나 전기차처럼 1년에 뭐 큰 시장이 30%씩 성장한다거나 네. 이런 쪽은 그게 가능해요. 이런 쪽은 가능합니다.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추정한 대로 이렇게 이익이 막 달려나가는데 네. 이게 과연 주가에 어떻게 녹아내릴지가 관건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수급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마 수급으로 기본 이상은 할 거로 보는데 베스트 완이냐? 그건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두 기업 모두 네이버나 카카오나 명실상부 언택트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죠. 하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앞으로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찍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데이 이슈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많은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하루였는데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또 잘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바닥에서 정말 안 가던 무거웠던 종목들도 잘 움직일 정도로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그런 장이었습니다만 일단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업종 중에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셨던 점들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소비주가 이제 왕이부장 방문한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움직였는데 네. 사실은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아직까지 실적 수요가 회복되려면 그렇게 표시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맞다면 주식은 먼저 움직입니다. 네. 이게 항상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면 이미 주가가 꽤 올라와 있을 확률이 많아요. 네, 저도 알면 남들도 다 알고 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그 예리하게 관찰을 하고 좀 미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주가 이제 만년 바닥에서 기다가 오늘 보니까 아주 의미 있게 움직여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이미 45,000원에서 53,000원이니까 20% 이상 올랐어요. 네. 20%면 요새 작은 폭이 아니죠. 어유, 그럼요. 그런데 아모레지가 실적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찍히진 않나요? 실적이 뭐 그렇게 딱히 찍히진 않아요. 이번 3, 4분기에는 이제 조금 돌아섰네요. 네. 그런데 과거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 19년에 4천억인데 올해 1,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려면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4천억이 찍혀야 되는데 내년 추정치도 작년치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가시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가는 이제 어쨌든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마스크를 벗으면 네. 화장을 그래도 더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보단 더 하겠죠. 지금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화장이 정말 잘 안 해요. 네. 뭐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아주 기초 화장이나 색조 화장 정도만 하고. 저만 해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주가를 보면 처참하죠. 이렇게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아모레지 보면은 뭐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게 참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이런 추세가 잡히면. 근데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기대가 있으면 이제 반작용으로 올라가는데 소비주가 요새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여행주 같은 게 이제 사실 여행은 지금 모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다들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돼 가지고 있는데 해외여행 가겠어요? 못 가죠. 예? 미국 가겠습니까? 20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 발생돼서 병원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행주를 보면 참 좋은 여행 보면은 보십시오. 5,500원에서 7,000원까지 제법 올라왔어요. 근데 참 좋은 여행은 이제 그 모집을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띄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투어는 그 무급휴직을 다 결정해서 무급휴직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참 좋은 여행은 오지 아니 못하고. 네. 어차피 할 거면 하자 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전략인데 그만큼 이제 참 좋은 여행은 현금이 좀 있는 거고 하나투어는 면세점 사업하다가 현금 다 떨어 먹어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위기 다음에 살아남은 기업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마 여행업도 이 위기 다음에 아마 살아남은 기업 이제 정리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 영세 업체들은 안 된 얘기지만 네. 많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항상 구조조정 끝에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업도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그래서 뭐 노란풍선 같은 경우도 제법 올라왔어요. 벌써 15,000원에서 기던 게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왜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오느냐? 네. 그런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냥 작은 기대감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카지노는 안 오. 카지노 요새 누가 와요? 그렇죠. 카지노 하려면 이제 정기 영업이라 해서 VIP 손님들 불러다가 체류해가지고 뭐 오래 놀게 만들어서 드라백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요새 그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출국하고 입국하면 일주일씩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격리 15일 격리하고 나면 카지노에 가서 언제 놉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주가는 잘 갔잖아요. 올라와요. 그 실적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왜 어렵냐 하면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졌다면 더 나빠질 게 있어. 설비 투자 다 끝냈고 이제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하는 거. 안 하면 사람은 안 와도 그 저 매장 열면은 직원들 다 고용 유지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뭐 드라백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 뭐 보나마나 적자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파라다이스 보면은 1, 4분기 이제 하다가 2, 4분기부터 740억 매출에 440억 적자. 3분기 매출 좀 늘었는데 역시 300억 적자. 고정비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오겠지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오겠지. 올해보다는 더 오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은 근데 이제 이걸 그럼 지금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항상 우리 개인들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개인은 5종목으로 추려라. 2,400개 종목 중에서 5개를 추려서 5개만 갖고 가라. 5개 이상 갖고 가면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자꾸 종목을 매일 찾아야 되는 걸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식은요, 종목 신중하게 찾으면은 그냥 그 종목 성과 날 때까지 갖고 가는 거지 매일 새로운 종목 찾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종목 찾는 건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올라갈 만한 종목을 선별해서 찾는 건데 그거는 투자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은 또 트레이딩 논리가 있고 투자는 투자 논리를 가지고 5종목을 찾아서 성과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투자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소비가 많이 회복됐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소비재가 더 이상 2020년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던 호텔, 레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 안 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또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움직일 업종을 그럼 선취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업종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시장을 볼 때 확정적 사건 위주로 보면 편하다 그랬죠. 그렇죠. 네, 우리 확정적 사건이 진짜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나 수소차는 앞으로 늘어나겠죠. 확정적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확정적 사건이죠.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에 많이 하겠죠. 네. 확정적 사건이죠. 네. 5G는 어떨까요? 5G는 앞으로 시설이 이제 코로나19 어느 정도 지나가고 네. 반도체 시장도 커질 거고 네. 이러면 5G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맞나요? 우리 도하나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네. 인프라예요. 5G는 이제 애플이 5G 휴대폰을 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와요? 버라이즌이 나오죠. 이번에 애플 그 오픈 행사 때 버라이즌 CEO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미국은 사실은 4G LTE가 잘 안 돼요. 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4G LTE망도 잘 안 돼서 미국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G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정말 투자 범위가 넓고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밀리미터바 우리는
28GHz 투자를 당장 안 한다고 이제 얘기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쪽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잡이 없을 거고 끊어짐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5G 폰을 팔았으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5G 인프라를 깔 거예요. 확정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통신 장비는 글로벌리로 과점이에요. 그동안에는 화웨이가 가장 1등 업체였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화웨이가 죽었어요. 네. 그 틈새를 삼성전자가 비집고 들어갔죠. 전통적인 강자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밸류체인 단에 있는 통신 사업자가 미국 가서 사업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인프라를 깔아야죠. 네. 그럼 똑같아요. 기지국 안테나 세우고, 네. 그다음에 뭐 인빌딩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같은 거 깔고, 뭐 이런 것들을 스몰셀 깔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국내에 그런 밸류체인이 좀 많아요. 그런데 순서는 아마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는 중국, 일본, 미국, 인도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한다면. 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할 줄 알았는데 올림픽이 내년에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요. 네,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는 이게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제 4G LTE하고 다른 게 이제 B2B 비즈니스가 들어와요. 네. 기업 대기 스마트 팩토리. 어떤 전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끊어지지 않으려면 책임의 권한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 잘못인지. 그렇죠. 네. 그런데 법령 요금을 내 가지고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책임의 문제를 벗어나려면 내가 특별 약정을 맺어서 전용선을 끌어와야 돼요. 네. B2B 시장이 열리는 거죠. 통신 사업자한테도 이제 투자를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은 5G 폰을 샀더니 요금만 많고 쓸 게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 그렇죠. 아니 뭐 클라우드 게임을 한 달 했더니 클라우드 게임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고요. 5G 폰 미리 하신 분들은 이게 먹통폰이에요. 연결도 안 되고 비싼 요금만 내고 이 컴플레인이 점점 늘다 보면은 커버리지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수도권의 커버리지가 한 20% 후반대일 거예요. 수도권도 많지 않네요. 많잖아요. 지방은 더 형편없고. 그래서 이거 5G 인프라는 4G LTE 때는 2년에 딱 끝났어요. 근데 5G 인프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폭넓게. 그래서 뭐 추정치가 다 틀린데 한 100조에서 150조 투자한다래요. 엄청난 겁니다. 네. 통신장비 업체 딸랑 4개인데 여기서 이 수주를 나눠 먹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파이이고 이 파이를 놓치는 안 되는데 근데 한번 주가를 보면요. 네. 아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KMW가 대장인데 2019년도에 빅히트를 쳤고 국내 설비로. 네. 그런데 떨어질 때 보니까 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요. 아이고, 네. 자, 반토막이 난 이후에 다시 뚫었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30%가 늘어와요. 이건 양반입니다. 더 심한 거 보여줄게요. HFR. 네. 자, 이것도 뭐 들락날락거리는 폭이 정말 대단합니다. 4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40%는 기본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5G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종목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맨날 늑대 소년이에요. 다음 분기 된다, 다음 분기 된다 하는데 맨날 실적 나오면 맞아요. 안 나와요. 4분기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다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5G 폰이 나왔고 애플이. 그러면 미국이 이제 더 늦추기는 어렵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노키아나 에릭슨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대도시 주변으로 설비가 들어가면 제법 금액이 크게 나올 거예요. 버라이전이 이제 아마 투자가 들어가야 될 텐데 AT&T하고 네. T모바일도 같이 들어가겠죠.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처음에 들어가면 기지국 안테나부터 세워야 돼요. KMW가 대장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5G를 한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좀 아래쪽에 있으면은 주가 상승폭을 기대하는데 그 대신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그 위쪽만 보지 말고 아래쪽을 보고 변동성이 작은 선택을 하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내가 조금 먹어도 확실히 먹겠다. 이런 안이 좋은 거예요. 많이 먹는데 잘못하면 아웃이다. 이건 사실 좀 선택하기에 어려운 투자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수익보다 손실도 같이 보고 한번 저울질하는 훈련을 하면 포트폴리오 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움직일 업종 5G 관련돼서도 이제 변동성에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링크가 뜬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박원재 위원님 일요일 오후 6시에도 무료 온라인 강연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주말에 남은 분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그런 이야기 하시죠.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참 사람을 홀릴만 하다. 맞아요. 네, 그 순간을 못 참고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맞아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맞아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노동을 통해서 뭘 하는 거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움직이는 만큼 성과가 나오니까. 네. 이를테면 물건을 옮긴달지 뭐 이런 것들은 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노는 동안은 성과가 안 나오죠. 주식은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대체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전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이 단말기를 보고 계시는데 호가창하고 시세만 봐요. 맞아요. 6시간을. 한마디로 점심 식사도 자유롭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업무 중에 잠깐 시간 내서 보러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식사도 제대로 못 해요. 그냥 호가창만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게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말씀드렸지만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호가창이나 시세는 가급적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가창을 바라보고 있으면 충동 매매가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매매를 하게 돼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훌륭하게 끌고 가는 어떤 툴은 어떤 뭐 매매나 이런 쪽보다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전략을 세웠을 때 꾸준한 성과가 납니다. 변동폭이 작게. 그래서 나의 계좌가 아주 들쑥날쑥하다.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망가질 땐 반토막 났다가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어떤 사업장이 있습니다. 네. 어떤 달은 1억을 벌었어요. 다음 달은 2억 적자예요. 그런 기업이 있다고요? 또 빚내가지고 또 1억 벌었어요. 다음 달에 또 1억 적자예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라면 저는 새가슴이라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주식 투자가 사업인데 그런 계좌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종목 넣어가지고 막 터지면은 뭐 50% 박수 막 치다가 다음날 뭐 했는데 몰빵했는데 또 반토막 확 나고 이제 얼굴 막 붉어져요. 네. 사람하고 말도 안 해요. 집에 가서 승질만 냅니다. 네. 이 주식을 잘못하면은요 정말 인품 망가지고요 삶이 망가집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를 하면 나의 사업 성과의 변동폭을 줄이는 거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종목은 나눠야 됩니다. 좀 섹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바라볼 만한 섹터가 제법 많아요. 시장에. 2차 전지나 신재생도 있지요. 반도체도 있지요. 산업 소재도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재도 있지요. 뭐 금융도 있지요. 건설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잘 알고 준비되어 있는 걸 아주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분할을 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에 팍 들어가지 말고 네. 가격을 세워가지고 대체적으로 차트는 그럴 때 보는 겁니다. 분봉 차트 보는 게 아니고 주가의 위치가 살만한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 들어가는 초입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이 있다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EPS 증가치도 보이고 주가의 모습도 밑바닥에서 이렇게 고가사들이 탄 위치가 아니라 역배열에서 정배열 들어오는 초입. 그래서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들어가는 아주 이쁜 모양의 눌림목이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부담 없이 넣어도 되는데 한 번에 빵 넣지 말고 너무 좋은 위치면 반 일단 넣고 기다려서 더 비싸게 주더라도 여기서 10% 올라가면 따라 사도 됩니다. 이걸 피라미딩이라 그래요. 확인되고 내가 반으로 10%를 먹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간 단가를 물을 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 버퍼가 더 밑에 생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제대로 골랐다면 어차피 여기서도 샀는데 더 싸졌는데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내가 심리에서 이기고 들어가느냐 쫓기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포트가 아주 급해질 수도 있고 아주 여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구상을 해놨으면 그 다음엔 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또 못해요. 기다리는 것부터. 한 1, 2주만 지나도 안 움직이면 몸살이 납니다. 네. 옆에 종목은 매일 보면은 그냥 상한가 가는 종목, 상한가 종목 한번 해보십시오. 상한가 따라잡기. 그게 내 수익이 되나. 그 높은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길거리에 아무 의미 없이 난사하게 됩니다.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하면 불안전해서 못합니다. 지금 시간 지나면 올라갈 종목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내년 상반기까지 20-30%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30%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20-30%면요. 은행 수익 지금 1%도 안 주는 이자 수익 그거 못 견디고 온 자금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싸고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더 빨리 가려고 자꾸 추월을 해요. 아주 그 고개 운전을 합니다.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자신하면서 직접 핸들 잡고 달려보십시오. 추돌 사고 나서 전주 들이받고 분리대 들이받고 결국 내가 뭐 했지 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훌륭한 전략을 세워서 안전운전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안전하게 조만큼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200km 아우토반 달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법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매일 노란톡 열어두시는 게 아니고요. 방송 나오실 때마다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열어두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시거든요.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이야기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날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